얼마 전 맛집 방송을 보고 냉면을 먹기 위해 충청도까지 갔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먹었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있는 대로 짜증이 난 저는 그 맛집에 대한 여러 블로그를 찾아봤는데요. 알고 보니 40년 된 맛집이 아닌 개업한 지 4년 된 냉면집이더라고요. 간판에는 버젓이 원조집이라고 쓰여 있었는데 원조도 아니었던 겁니다. 제 시간도 돈도 너무 아깝고 화가 납니다. 냉면집을 과잉 홍보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픈한 지 4년인데 뭐 일단 40년이 됐다고 얘기를 했고 원조도 아닌데 뭐 원조집 이렇게 써놨나 봅니다. 과잉 홍보로 고소를 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과잉 홍보가 맞다면 곽 변호사님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이 부분이랑 되게 유사한 사안이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변칙 세일이라고 하는데요. 네. 백화점에서 이제 종전에 출하한 적이 없는 신상품을 내놓으면서 마치 예전에는 이걸 100만 원에 판매했는데 이번에 특가로 세일을 한다. 그래서 20만 원에 내놓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상품을 판매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실제로 법원에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봤는데요. 특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진상규명이 가능한 범위에 속하잖아요. 네. 근데도 애초에 판매가 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판매가 된 것처럼 세일을 하는 걸로 이제 기망을 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도 유사하게 본다면 만약에 이게 원래는 오픈한 지 4년밖에 안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40년 됐다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이제 사회적으로 과연 용인 가능한 상술의 정도인지 이런 걸 고려해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처벌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 일단 식당 측 잘못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냉면값 많이 비싼 건 아니잖아요. 요즘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하지만 충청도까지 직접 가셨고 또 1시간을 기다렸다고 하셨거든요.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걸 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정신적인 피해 보상 받을 수는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4년밖에 안 된 가게인데 40년이라는 이제 그 광고에 이제 가상 광고에 속으셔가지고 이제 가셨잖아요. 그래서 일단 허위 광고로 고객을 유인한 거에서는 일단 조금 맞는 것으로 보여서 일단 기망행위에 해당돼서 이제 뭐 사기에 이제 되냐 이거는 조금 더 법적 검토 받아봐야겠지만 일단은 식당 측에다 나는 이제 40년이라는 그 맛집이라는 걸 속고 왔는데 사실은 4년차 그냥 식당이었고 평범한 식당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식당 측에다 그래서 냉면값을 환불받겠다. 그리고 이제 왕복 그 충청도까지 갔다 오신 교통비. 뭐 약간의 이제 뭐 그런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거에 대한 좀 보상 정도는 한번 요구해 보실 수 있고 식당 측에서도 일단 잘못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받아들이지 않을까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뭐 비슷한 느낌 받으셨던 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요구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방송을 내보낸 이 방송사 측에도 책임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방송이 사실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실이 아닌 내용이 방송을 통해서 또는 신문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 실제로 그런 허위 사실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2조 15호에 보면요. 정정보도 청구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론의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걸 진실에 부합되게 고쳐서 보도해달라 이런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쇄 매체나 또는 방송에서 잘못된 보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정보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가끔 보면 이렇게 홍보를 위해서 뭐 방송사 프로그램에 일정 금액의 돈을 지불하고 맛집인 것처럼 방송하는 식당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에 저촉되는 거 아닌가? 우리끼리도 이 얘기 나눠보고 하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일종의 이제 광고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광고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과장이나 허위는 내재를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홍보를 위해 단순한 맛집이냐 이렇게 광고를 한 것으로는 법적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실제로 법원도 일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서 다소의
현재 가장 광고는 형사처벌까지는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제 만약에 가장 광고의 내용이 네. 이제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그리고 원산지 이런 것 등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그거에 너무 허위나 가장이 있을 경우에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라는 예. 또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식품, 그냥 일반 식품인데 정말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간혹 이제 하는 식당들이 그렇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식품을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 내지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 경우에는 그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고 예. 또 최근에는 그 뭐 주점이에요. 근데 72개 메뉴를 네. 냉동이나 가공식품으로 조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식품으로 조리를 했다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판매한다라는 네. 허위 가장 광고를 이제 했던 그런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서 공정위가 이제 제재 조치를 한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뭐 쿠키 업체가 네. 실제로는 이제 그 대형 할인 매장에서 샀던 쿠키인데 재포장해가지고 또 문제가 허위로 된 적이 예. 있었죠. 예. 유기농 이제 쿠키라고 하면서 맞아요. 팔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는 이제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굉장히 사례가 많네요. 네. 자, 어딜 가보면 이렇게 원조라고 쓰여진 식당 옆에 같은 업종인데도 뭐 또 원조라고 같이 써놓은 식당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원조라는 이 문구는 그냥 막 써도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뭐 원조라는 말 자체에 누가 뭐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은 이상은 당연히 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되게 유명한 뭐 족발집 골목 또는 네. 순댓국밥 골목 막 이런 데 맞아요. 가면 모든 곳이 다 다 원조. 원조잖아요. 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사용하는 데는 당연히 문제가 없으시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상표 등록을 해놓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잘 아는 뭐 스타벅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용을 하면 안 되시겠죠. 하지만 원조라는 말 자체는 사용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쪽이 연락을 해서 한번 피해 보상을 요구해 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드릴게요.